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에이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생각대로 테스형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로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5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오고 있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봤죠. 근데 이제 망하는 분들은 거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왠지 제 얘기하실까봐 떨리는데요. 어서 시작해 주세요. 첫 번째로 한 방을 노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이런 분들을 긍정적으로 보면요, 그릿이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간에 투자 성과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운이 좋으면요, 단기간에 이제 큰 투자 성과가 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번의 투자 실수로 그동안의 이제 성과가 도루묵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투자 성향 자체가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거죠. 주변에도 이제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할 때 친구들을 만나는데 술을 먹거나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주식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아우 됐어 그러면 꼭 그래도 꼭 하나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그럼 적어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귀를 쫑긋하고 모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에이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뭘 원하냐 하면은 그런 장기간 우상향하는 종목이 아니라 한두 달 안에 몇 배 가는 종목을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도둑놈 심보죠. 주식시장에 그런 거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는 작은 눈덩이가 여러 번 이제 구르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과가 나는 건데요. 그냥 뭐 과정은 모르겠고 나는 그냥 결과, 뻥튀기 된 것만 단기간에 원한다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또 친구들한테 비트코인 추천하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안 사요. 그리고 막 개 그려져 있는 뭐 이상한 코인을 사가지고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면은. 그래서 야, 그때 왜 비트코인 안 샀어? 그러면 비트코인 살라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거 2배 달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야망에 있는 코인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런 거 사서 결과는 비트코인보다 안 좋게 끝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누구나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대박을 꿈꾸는 것 같아요. 저 되게 뜨끔한데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이제 스스로 확신하는 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결정이 확실하다고 믿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는 주식시장에서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몰빵도 안 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의외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분석을 해보고 뭐 시뮬레이션을 수차례 돌려봤는데 이럴 수밖에 없다고 이제 확신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요. 옛말에 하늘의 그물이 성긴 것 같아도 놓치는 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오만과 확신은요, 주식시장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요거는 100% 이제 골로 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 상반되게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거든요. 여의도 증권가에도 보면요, 똑똑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 예상이 너무 확신을 해서 무리한 투자를 하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내 예상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있어야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버핏의 투자 원칙 첫 번째는요, 원금은 잃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첫 번째 원칙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태도가 있으면은 적어도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 확신도 예상도 여지없이 틀리더라고요. 세 번째는 전문가를 맹신하는 부류도 대체로 많이 사라집니다. 증권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금융권에 종사하는 전문가들 추천을 받고 이제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최고 전문가 해가지고 광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유료 정보로.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 보면은 뭐 주식 종목 한 20개 정도 추천해요. 그래서 한두 개가 수익률 좋잖아요. 그러면 그거만 가지고 적중 수익률 뭐 일주일에 38%막 이렇게 광고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은 주식 전문가가 아니라 주식을 추천하는 게 직업인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속아가지고 많이 이제 투자하시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슈퍼겜이라는 분이 자기가 미리 사놓고 회원들한테 그거 사라고 막 추천하면서 자기는 이제 파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또 전문가 중에 이제 경제학 박사,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주식도 막 추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의 뭐 틀리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요, 학문으로 경제학을 한 것과 실제로 돈 버는 길은 전혀 별개의 일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변수가 너무 많아서 AI도 예측을 못하는 게 지금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일개의 개인이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맞춘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장기로 보면 그런 주식시장에서 예측이 맞을 확률이 조금 높아지는 것도 이제 사실이기는 하긴 합니다. 공부와 돈 버는 거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다른 재능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경제학 박사가 아니라 주변에 돈 잘 버는 분들이 오히려 여러분들의 멘토나 스승이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둠이라고 들어보셨죠? 뉴욕대학교 루비니 교수를 이렇게 부르는데 이분은 뭐 너무 비관적이에요. 항상 폭락한다를 외치다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몇 번은 맞게 돼 있거든요. 2008년 이제 금융위기를 맞춘 분으로 이제 유명한데 실제로 모니터링 해보면요,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에 이제 경영학 교수라는 분들도 자산 운용사 차렸다가 이제 문 닫은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쉽게는 증권사에 계시는 이제 증권사 직원들이 이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증권사 직원들 계좌 까보면요, 희한하게 마이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깨달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염두에 주셔야 될 게, 설사 전문가가 있다고 해도요, 전문가가 대외적으로 하는 얘기는 자기의 이익에 맞게 얘기를 한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JP 모건의 수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나와서 이제 비트코인은 뭐 쓰레기다, 이거 없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월가 은행계를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 그런 은행의 불리한, 은행의 적대적인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는 다르게 해석한다면은, JP모건이 아직 비트코인을 충분히 사 모으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듭니다. 역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요. 저 사실 이 세 가지에 다 해당되는데 저 이런 습관 고칠 수 있을까요? 제 경험상 발전하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이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주식 투자는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현명한 사람이라는 거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치기 힘들 거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요. 보통 기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질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이 지배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제 이성적인 판단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고난 본능, 기질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파민 같은 호르몬의 영향도 또 굉장히 큰데 얘들도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이제 방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영상에 만약에 젊다면 주식 투자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되 발전하지 못하면 직접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자 또한 재능이 아주 주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지 않다면 좌절할 필요가 없다. ETF 등 간접 투자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투자 모임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모임에서 보통 이제 펀드를 운영을 해서 이제 모임의 비용을 이제 충당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다수결로 가장 좋은 종목에 이제 투자 결정을 하는데요. 이게 공적자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안전마진이 있는 종목에 이제 투자를 하죠. 당연히 이제 레버리지는 안 쓰고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펀드가요, 개인들의 수익률보다 항상 좋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투자할 때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 또는 이제 배당 등이 있어서 안전 마진이 있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투자해야지 수익이 난다 이런 거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적절하게 컨트롤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명심하겠습니다. 오늘은 투자자로서 경계해야 할 3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구독, 좋아해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